해야 될 건 레이어입니다. 자, 레이어 몇 개 좀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중심선은 여긴 빨간 하얀색 썼고, 은선 2번, 그 다음 외형선 3번, 그 다음에 4번 뷰포트 4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네요. 중심 기존에 하나 있구나. 그 다음 은선, 외형선, 그 다음에 뷰포트. 아직 우린 뷰포트 아직 안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문자 순서대로 이렇게 쭉 넣으시면 되고요. 치수가 하나 더 있네요. 치수는 빨간색, 얘는 삭제. 그러면 기본적인 거 됐고, 그 다음에 중심선에서 얘는 센터죠. 자, 센터. 그 다음 은선은 히든이고, 가상선이 하나 더 있군요. 자, 하나 더. 가상선은 6번, 얘는 팬텀. 자, 이렇게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외형선을 기준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바꾸시면 돼요.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80, 그 다음 80, 트림. 자, 적당히 간격 띄우고, 옵셋 130, 필렛, 그리고 트림. 자, 트림 중에 펜스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에 이렇게 쭉 잘라낼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챔퍼 디스턴스 26 엔터, 47 엔터, 26, 47. 그 다음 옵셋 27mm, 여기죠. 그 다음 옵셋 58mm,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118도인데 이미 이 선이 90도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8도만 더 로테이트 마이너스 28도. 자, 필렛.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라인을 그리면 자, 이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 이 부분 챔퍼 디스턴스 80 엔터, 60 엔터.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라인, 필렛.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여기서부터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 라인, 이 끝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선이 은선이겠죠. 라인,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 그 다음 다시 한번 챔퍼 디스턴스 15 엔터 45 엔터 15 45. 그러면 이 부분, 자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이 부분이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자 다시 한번 라인, 미드 포인트 좀 빼고 시작하죠. 라인 바로 이 부분.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아래 이제 서클이 들어가야죠. 옵셋 5mm 60mm. 자 연장하고 요 두 개가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60.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중심선을 찾으셔야 돼요. 라인 중심선 여기죠. 그 다음에 쿼드란트 포인트는 여기에요. 상관없습니다. 자 중심선이 여기입니다. 자, 선이 이렇게 연장된 거죠. 연장이 안 되네요. 필렛 이렇게 연장된 거죠. 그래서 중심선의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끝선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 매치 프로퍼틱스 얘는 중심선이니까, 자, 엘립스 센터 중심 끝점 끝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 정리하고요. 여기도 정리. 자 여긴 다시 한번 필렛.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이 여기 하나 더 그려주죠. 이 부분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근데 요 뒤쪽이 여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옵셋 35mm.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의 위치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네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여길 지나가고 이 부분이 여길 지나가고 교차점으로 딱 맞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자 트림 정리한 다음에 자 필렛 다시 이렇게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 옵셋 11mm. 자 얘를 쭉 연장시킵니다. 이 중심선도 자, 옵셋 1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나머지 다시 한번 필렛.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꼭지점이 여기, 여기 꼭지점이 여기.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자, 선들이 자 이와 같이 올라가겠죠. 라인 트림.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 바닥에
옵셋 18. 다시 한번 105mm. 얘는 은선이에요. 그 다음 옵셋 30 75.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은선입니다. 자, 필렛. 근데 여기 선이 겹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을 당겨 오면 여기 그 다음에 옵셋 4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자, 한전 브레이크요. 선택하고 다시 한전 브레이크 선택하고 여기가 실선.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40. 자, 필렛.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한전 브레이크.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라인. 네, 이 부분이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전 브레이크. 한 번 더.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트림. 네, 다 그렸네요. 그 다음 적당히 얘를 띄워주세요. 이거 틀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띄워주세요. 정투상이 끝났잖아요. 정투상 끝났으니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을 해야 됩니다.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바꿔야 될 게 하나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우리 라인 탭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치수 기입인데 여기 라인 탭부터 봅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 부분 있죠. 치수선의 색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 라인의 색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치수선의 색상을 사이안, 치수 보조선의 색상을 마젠타로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안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실선. 그래서 이 두 개는 색상을 똑같이 줍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이 블럭으로 주시면 돼요. 바이 블럭입니다. 그 다음 라인 타입. 선의 모양이죠.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는 실선입니다. 안 바꿔요. 가는 실선이라 안 바꿉니다. 라인 웨이트 안 바꿉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이거 치수선 간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베이스라인이라는 명령어의 간격입니다. 얘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서프레스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서프레스라는 항목은 억제하기란 뜻입니다. 보시면 치수선, 첫 번째 치수선 억제하기,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억제하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사라집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사라져요. 억제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치수에 다 적용됩니다. 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치수가 또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가요? 없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가요? 여기도 역시 사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치수예요. 여기에 R10이라고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반지름 40이란 얘기죠. 얘를 수정합니다. 퍼센트 C 이렇게요. 대신에 얘를 지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 원, 그러니까 이 중심원 있죠. 이 중심원이 반지름 40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8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치수를 중복해서 쓰시면 안 돼요. 하나 지워야 돼요. 얘를 지우면 돼요. 그리고 얘를 지우면 돼요. 자, 또 하나, 여기 요 부분 반지름 10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쓸 겁니다. 옵셋 10mm.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자, 근데 여기가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외형이고 여긴 단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선이 안 보이잖아요. 은선으로 그린 게 아니고 아예 감춰버린 거란 말이죠. 얘가 퍼센트 C 20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크게 했나? dim 스케일 2 업데이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외형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과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두 번째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제해야 돼요. 이럴 때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을 억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dim 스타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억제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치수에 다 억제가 들어가요. 이렇게요. 모든 치수에 다 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못 써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dim 스타일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컨트롤 1 눌러서 씁니다. dim 스타일은 어떤 특정한 부위에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얘에 대한 속성이 여기 나와요. 자,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 화살표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크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im 라인 1이 온되어 있고 dim 라인 2가 온되어 있죠. 얘를 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더 내리면 여기 익스텐드 라인 1이 온되어 있죠. 2가 온되어 있죠. 2도 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부분만 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길 단면을 쳐서 봤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해요. 여긴 외관이니까 내가 생략한 겁니다. 외형이니까 여기 점선을 줘야 되는데 그냥 생략해 버린 거예요. 여기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도 생략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치수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퍼센트 C.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여기잖아요. 퍼센트 C 이렇게요. 그럼 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이 이제 일로 들어오는 거죠. 얘랑 똑같은 위치. 대신에 %%C 자 이렇게 되네요. 얘가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누가 사라지냐면 여기가 치수선이 끊어져야 돼요. 얘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럼 딤브레이크 우리 배웠단 말이죠. 끊어질 거 통과할 거. 그러면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간격들이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dim 스페이스 명령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면 깨끗하게 딱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dim 스타일의 모디파이에 바로 여기 이 서프레스는 결국은 어디서 해요? 속성창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extend behind dimension line하고 offset from origin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얘가 누구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치수선 뒤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나오죠. 요 값하고 여기 원점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요 값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odify 그 다음 여기 보시면 extend behind dimension line 즉 연장하기인데 치수선 뒤로 연장하기. 그러니까 1.25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mm로 줘봤습니다. 뒤로 길게 물러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undo dim style modify offset from origin 요 가운데 여기 조금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3mm 그러면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dim style modify 자, 여기 보시면 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은 뭐라고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베이스라인의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의 간격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mm 그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주면 이렇게 간격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dim style modify 제가 여기를 10mm로 줬습니다. 아니 20mm로 줘볼까요? 그러면 아주 멀리 가서 떨어지겠군요. 자, 베이스라인 기준은 여기고 자, 어떤가요? 아주 멀리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dim style modify 그 다음에 여기 fix length extension lin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fix length extension line 이게 뭐냐면 치수 보조선 고정하기입니다. 여기서는 좀 그렇고 자, 제가 여기다가 20,20 카피 자, 그 다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카피 어레이 4개 자, 하나 더 제가 이렇게 카피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보통 건물 평면도 같은 경우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줘요. 여기다가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어레이 10개 그 다음에 이 위에다 치수 기입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티뉴어스로 치수를 준 다음에 얘를 지우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치수가 나오게 돼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원점이
원점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dim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픽스 고정하기, 랭스 길이를,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 보조선의 길이가 1mm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이는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보단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거보다 작으면 중간에 이렇게 치수선이 떨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이 떨어져서 나와요. 자, 제가 지금 여기를 8mm 줬습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여기다 이제 제가 10으로 줬습니다. 이것보다는 크죠 지금? 자, 그럼 10mm를 보조선의 길이를 이렇게 10mm를 띄우는 겁니다. 보조선의 길이가 10mm로 고정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하시면 돼요. 어떤가요? 이 위에 거보다 아래쪽이 조금 더 깔끔하죠? 자, 근데 제가 베이스 라인으로도 치수 기입을 넣어 봤습니다. 이만큼요. 지금 문제 없죠? 자, 근데 이 베이스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현재 10mm란 말이죠. 이 간격은요 8mm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 선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짧으면요, 얘가 5mm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보다 3mm가 짧죠. 그러면 치수가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선이 여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다 겹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치수보다, 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mm요. 그러면 딱 맞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이 위에 것도 해보고 아래 것도 해보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위에 거는요, 적당히 선을 이렇게 쭉 그립니다. 그리고 라인을 빼요. 라인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카피. 자, 어레이 10개.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우면 됩니다.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제는 옆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심볼의 네로. 화살표입니다. 여기 화살표요. 도트로 놓게 되면 화살표가 점으로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점으로 찍힌 거 보이시죠? 뭐 여러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도트도 있고, 그 다음에 오빌크도 많이 써요. 오빌크가 기울기란 뜻이죠. 이렇게 기울기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도 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제가 도트로 놨는데 요 밑에 화살표 크기 보이시나요? 도트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조금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살표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씁니다. 도트를 쓸 때는 이렇게요. 조금 작아졌죠? 자, 똑같은 크기지만, 이거 2.5mm 똑같지만 여기 도트 스몰도 있습니다. 도트 스몰은 거꾸로 더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더 키워야 됩니다. 반대로. 자, 여러분들도 이걸 바꿔보시죠. 화살표에서 도트로 또는 오빌크로 한번 바꿔보시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렇게도 써요. 자, 스트레치. 제가 스트레치를 좀 해보죠. 15mm. 15mm.
자,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긴 공간이 부족하니까 화살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가 다 이상하게 된 거죠. 자, 얘하고 얘는 화살표를 바꾸길 원해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키를 누릅니다. 얘하고 그러면 여기 에로헤드 보이시나요? 여기서 화살표를 별도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트로 바꿔버린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도트가 쭉 찍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또는 자, 오빌크로 바꾼다든지, 보통 오빌크로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화살표 하나 남아 있잖아요. 이건 얘 거예요. 얘는 얘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두 번째 것만 오빌크로, 얘도 첫 번째 것만 오빌크로. 그럼 어떤가요? 화살표가 쭉 보기 좋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렇게도 정리합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고, 또는 여기 둘 다 도트로 정리하는 거죠. 도트, 그 다음에 도트, 그 다음 얘도 아니다. 자, 도트 크기를 이렇게 작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넌 없는 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기 넌.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화살표를 지워버리니까 화살표 사이즈도 조절되고 모양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에로 사이즈는 화살표의 크기라고 했고요. 때때로는 화살표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게 다르게 넣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요. 세컨드를 눌러서 바꾸면 퍼스트와 세컨이 따로 들어갑니다. 자, 확인. 이렇게 다 따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퍼스트와 세컨이 따로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바뀌게 되면, 퍼스트와 세컨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같이 안 움직여요. 지금 따로따로 선택이 되고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같아요. 그럼 퍼스트만 바꾸면 세컨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컨을 바꿔버리면 퍼스트를 바꿔도 세컨이 안 따라와요.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두 개가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퍼스트만 바꿔도 세컨이 따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면 센터 마크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문자입니다. 치수 문자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스타일에서 만든 문자 유형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치수 스타일이 뜹니다. New HG. 그러면 어떤가요? 만들 수 있는 거 보이시죠? 클로즈.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문자의 색상이요. 문자의 색상. 문자의 색상은 바꿔서 씁니다. 문자는 중간 굵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수에 보시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선. 근데 문자는 중간 굵기. 그래서 문자의 색상을 바꾸어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의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문자의 색상 바꿔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다른 건 몰라도 텍스트 컬러는 바꾸셔야 되고, 이 필 컬러는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색 채우는 겁니다. 문자 주위로 이렇게 색을 채우는 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딤 스타일, 자,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문자 크기가 여기 나오죠.
이 값은 조절해 주셔야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3mm 줍니다. 이 값이 3mm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mm 정도 줘요. 실제로 실무에서 쓸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5mm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글자가 5mm로 커지죠? dim 스타일 modify. 자, 2mm. 여기도 똑같이 2mm. 화살표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는 항상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 있죠. 얘를 누르면 텍스트 주변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다 생겨납니다. 근데 이것 역시 dim 스타일에서 못 바꿔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한 거 한 개만 선택해서 여기서 바꿉니다. 한 개만 선택해서 여기서 바꾸는데 여기 보시면 라인에 에로 나오죠. 자,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문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문자에 관련된 거니까 문자에서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옵셋 보이시죠? 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0이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와 치수선 사이의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5mm 그러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다. 그죠?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자, 1mm. 그러면 여기 1mm 간격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 값에 마이너스를 주세요. 마이너스를. 이렇게요. 그러면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기서부터 치수를 측정해 오지 말고 여기서부터 치수를 5mm 측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im 스타일에서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여기 오른쪽 텍스트 얼라인먼트요. 자, 텍스트 얼라인먼트 보시면 호리젠탈 얼라인 ISO 나오죠? 자, 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반지름도 넣어보고, 자, 반지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치수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사선으로도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이럴 때 문자의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문자의 색상을 제가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문자의 색상, 문자가 좀 더 잘 보이죠? 자, 여기 요 문자, 여기 있는 문자, 여기 있는 문자. KS는 문자와 치수선을 나란하게 표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치수선과 문자가 나란하게 되어 있죠. 자, dim 스타일 modify. 여기 보시면 호리젠탈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모든 숫자는 다 이렇게 수평으로 체크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KS가 아니죠. 그래서 KS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얘예요. Align with Dimension Line. 근데 ISO 스탠다드는 그 CAD 활용 능력, 즉 CAT 2급할 때 ISO를 씁니다. 이 ISO 스탠다드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깥으로 끌려 나온 요 반지름 치수 있죠. 얘만 수평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CAT 2급 시험 보실 때는 반드시 ISO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X라인을 이용해서 30도 간격으로 그렸습니다. 얘를 중심으로 바꾸고요. 자,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각도 치수를 줄 겁니다. 각도 치수요. 앵귤러.
그 다음 컨티뉴어스, 치수 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호리젠탈, 그 다음 버티컬.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 보시죠. 반지름 30이요. 더 작게 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치수들이 다 치수선과 어떻게 돼요? 나란한 방향으로 치수 문자들이 세워진 거 보이시죠? 특히 이쪽이 위쪽입니다. 이쪽이 위쪽이에요. 수직선으로 볼 때 왼쪽이 위쪽입니다. 왜 왼쪽이 위쪽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쓸 때 왼쪽이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상에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를 봤을 때 이쪽이 위쪽이 됩니다. 이쪽이 위쪽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딤 스타일, 그 다음 모디파이. 자, 바로 요 부분이요. 여기 버티컬, 그러니까 치수선이 있으면 치수 문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센터, 어버브, 아웃사이드, 지스, 빌로우 이렇게 있습니다. 어버브는 위란 뜻이에요. 치수선 위에 이렇게 문자가 위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센터를 놓으면 치수 문자가 치수선 중간에 걸쳐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중간에 걸쳐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자, 빌로우, 아래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엔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요. 자, 오케이. 자, 업데이트. 자, 글자가 이렇게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몰려나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 바깥쪽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건 뭐냐면 어버브를 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지스는 일본 규격에 맞춰 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버브. 그 다음 호리젠탈은 수평 방향입니다. 치수선이 있으면 치수 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보시면 at extension line 1, 2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이렇게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그 다음에 오버 익스텐션 라인 1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위쪽으로 이렇게
치수 보조선 위쪽으로. 자, 다시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위쪽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쓰는 건 기본 뭐예요? 센터입니다. 자, 한 번씩 쭉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뷰 다이렉션, 보는 방향이요.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이트 투 레프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 쓰는 방향을 말하죠. 자, 보통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써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도 있습니다. 아랍어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입니다. 요거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피트. 지난번에 요건 잠깐 설명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바로 요겁니다. Use overall scale. 얘가 치수 축척입니다. 치수 축척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과제물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과제물. 자요. 이 과제물의 축척이 얼마예요? 1대2잖아요. 2배를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대1일 때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주면 돼요? 피트 탭에서 이렇게 피트 탭에서 유즈 오버롤 스케일을 2로 고쳐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치수가 다 알아서 커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근데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마저 마무리를 해보시죠. CAT 2급에서는 치수 문자가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되게끔. 자, 전부 다 그려서 치수 기입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저 같으면은 치수 기입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이죠. 그 다음에는 컨티뉴어스로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주면 되네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컨티뉴, 그 다음에는 원래 요 치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치수 기입을 주고 얘를 삭제해 버리면 어떤가요? 동일선상에 있겠죠, 그죠?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게 치수 기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두 개 클릭하고 수평으로 빠졌죠? 컨티뉴어스 35mm, 그 다음에 11mm.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클릭하고 자, 27mm.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이죠. 이렇게 베이스 라인으로 40mm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나오죠. 자, 이렇게요. 컨티뉴어스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우면 어떤가요? 이 치수, 여기 높이가 똑같아지겠죠, 그죠? 자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이잖아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주고 얘 지우면 어떤가요? 똑같은 높이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까지가 60이니까 컨티뉴로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해보시죠.
아, 왼쪽에 수치가 5mm